시간의 틈새에서 건배를. 1. 황혼 속의 재회, 엇갈린 시간의 무게. 양평의 깊은 산자락, 해 질녘 노을이 기와지붕을 붉게 물들이는 늦가을 오후였다. 은퇴 후 귀촌한 이내 한옥마당은 고요했고 공기 중에는 흙과 장작 타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40년 우정을 간직한 새 친구의 재회는 마치 세 개의 다른 시간대가 한 점에 교차하는 순간과 같았다. 가장 먼저 도착한 민은 마루 평상의 대자로 누워 있었다. 국문과를 나와 기자로 치열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낡은 배낭과 카메라, 그리고 구겨진 여권이 그의 전부였다. 그는 흙먼지 묻은 부츠를 신은 채 눈을 감고 바람의 질감을 느끼는 중이었다. 고요하군. 너무 고요해서 두려울 정도다. 멈춘다는 것은 곧 썩는다는 뜻 아닌가. 이는 이곳에서 뭘 얻고 있을까? 나에게 현재는 끊임없이 이동함으로써만 존재한다. 멈추는 순간 내 안에 숨겨둔 지난날의 후회와 공백이 나를 덮칠 것만 같다. 하지만 이 햇살의 따스함만은 놓칠 수 없는 현재의 감각이다. 이봐, 인 사장. 텃밭에 풀반, 배추 반이구만. 겨울 준비는 대충 하는 게 자네 스타일이었지. 민이 눈도 뜨지 않은 채 농담을 던졌다. 내 놈은 그놈의 농담 실력이 기자 때부터 하나도 안 늘었냐. 그래도 자네 오기 전에 장작은 다 패놨다. 저녁이나 준비해. 이는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회한과 고독을 담고 있었다. 이는 전자공학 임원으로 은퇴한 뒤 이곳에서 아내의 병간호에 전념하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텃밭을 일구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갈 무렵 용의 검은색 세단이 도착했다. 국가산하기관의 기관장인 용은 차에서 내린 후에도 여전히 짙은 색의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한옥의 아늑한 분위기와 자신의 옷차림 사이의 괴리감을 느꼈지만 쉽게 옷을 갈아입지 못했다. 옷은 그의 갑옷이자 미래를 향한 그의 의무 그 자체였다. 이곳은 너무 평화롭다. 죄책감이 느껴질 정도로. 지금 서울에서는 내가 결정해야 할 정책 보고서가 쌓여 있을 텐데 내가 이곳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만큼 미래는 불안정해진다. 미는 저렇게 책임없이 자유로운데 나는 왜 이토록 무거운가. 하지만 이 모든 짐을 짊어지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나의 소명이자 유일한 가치다. 안주는 곧 패배다. 이니 내민 편한 면바지와 셔츠로 갈아입은 용은 여전히 경직된 자세로 마루에 앉았다. 새 친구가 돗자리를 깔고 앉자 텃밭에서 딴 채소와 인이 직접 담근 복분자주가 상을 채웠다. 타닥타닥 타는 장작불 소리가 새 남자의 긴장감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했다. 인 흙 속에 묻은 후회와 과거의 안식. 술 기운이 오르자 먼저 인이 자신의 삶의 시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검붉은 복분자주를 천천히 음미했다. 나는 평생을 0과 1의 세계, 즉 속도의 노예로 살았어. 반도체 칩은 1년 만에 구형이 되고 내가 밤새워 쌓은 지식은 5년 만에 휴지 조각이 됐지. 첨단 기술의 속도는 내가 아내와 보낼 수 있었던 시간, 아이들과 나누지 못한 대화까지 집어삼켰어. 그리고 결국 내 곁에는 텅 빈 시간만 남았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림이 있었다. 그는 장작불 대신 어둠 속의 텃밭을 응시했다. 여기 와서 흙을 만지면서 깨달은 건 이 흙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뿌린 걸음은 반드시 몇 배로 되돌아오고 내가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모든 순간들, 회사에서의 사투, 아내와의 힘겨운 시간이 이 흙처럼 단단한 나의 뿌리가 됐음을 알게 됐지. 인에게 흙은 과거였다. 그는 흙을 만지면서 자신이 놓쳐버린 시간들을 보상받으려 했다. 텃밭의 모든 씨앗은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그의 회한의 반영이었다. 그에게 행복이란 후회로 점철된 과거를 긍정하고 그 기억의 단단함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찾는 것이었다. 그는 과거의 영광이 아닌 과거의 안정감에 매달리고 있었다. 용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자네의 그 안정이 부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책임하게 느껴지네. 흙은 흙대로 변하지 않겠지만 세상은 변하잖아. 과거의 편안함에만 머물러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 3. 용미래의 중력과 강박적인 통제. 용은 인의 비판을 듣자마자 몸을 고추 세웠다. 그는 현재의 작은 평화조차도 미래를 위한 희생으로 정당화해야만 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잠을 잘 때도 항상 펜과 수첩을 머리맡에 둔다. 새벽 3시에 문득 떠오르는 정책의 허점, 3년 뒤
터질 수 있는 리스크, 10년 뒤 아이들이 겪을 환경 문제. 나는 그것들을 통제하고 예측해야 해. 이게 내 삶의 목표고 유일한 가치다. 그는 과거 학생운동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법대 시절 우리가 꿈꿨던 정의로운 세상은 미래에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나는 눈앞의 안락함보다는 10년 뒤의 완벽한 결과를 위해 지금의 나를 갈아 넣는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정치가, 능력 있는 행정가라고 부르지만 용은 잔을 쥔 손을 떨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매일 밤 두렵다. 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싶다는 충동과 내가 멈추는 순간 이 모든 미래가 무너질 것이라는 강박 사이에서 흔들리지. 나에게 미래는 희망이 아닌 짊어져야 할 거대한 중력이다. 행복은 불안한 미래를 완전히 예측하고 통제했을 때 얻는 찰나의 안도감일 뿐이야. 나는 내가 정한 로드맵의 노예가 된 기분이다. 그의 깊은 피로감은 마루 전체에 스며들었다. 그는 과거에 순수했던 이상이 현재의 냉혹한 책임감으로 변질된 자신을 끊임없이 책망하고 있었다. 4. 민찰나의 쾌락, 그리고 고독. 두 친구의 무거운 고백을 듣고 있던 민은 고기를 씹던 동작을 멈췄다. 나는 너희들의 그 거대한 시간관념이 질린다. A는 지나간 폐허에 텐트를 치고 있고 용은 오지도 않은 종착역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잖아. 민은 몸을 뒤로 젖히며 천장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찰나의 순간에도 무언가를 기록하려는 듯이 분주했다. 파타고니아의 빙하 앞에서 내가 뭘 느꼈는지 알아. 그 거대한 시간이 무너지는 굉음 속에서 내 존재의 왜소함과 이 모든 것이 결국 허무하다는 진실을 깨달았어. 과거의 영광도 미래의 계획도 결국 무로 돌아가. 나에게는 오직 현재만이 실제해. 이 술 한 잔, 이 순간의 맛, 너희들의 온기.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찰나의 감각에 집착하는 이유는 멈추는 순간 닥쳐올 고독이 두렵기 때문이야. 내가 이혼했던 그때 나는 특종이라는 미래를 잡기 위해 아내와의 현재를 팽개쳤어. 결국 특종은 공허했고 아내는 떠났지. 내가 영원히 여행하는 건 놓쳐버린 과거와 책임져야 할 미래를 회피하려는 방어기제일지도 몰라. 현재는 내가 만든 가장 화려한 감옥이다. 세 남자는 처음으로 그들의 삶의 방식이 곧 그들이 감추고 싶었던 상처의 형태였음을 인정했다. 인의 과거 집착은 후회와 미련, 용의 미래 강박은 불안과 소명감의 충돌, 민의 현재 집착은 고독과 회피였다. 5. 세 번째 시간의 균열, 속초의 고백. 묵직한 침묵이 마루를 감쌌다. 숯불이 된 장작이 타닥하고 마지막 소리를 내며 재로 변해갔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인이었다. 우리 셋이 가장 나약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아나? 3년 전 속초 여행 때였어. 인도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논하는 철학적 논쟁은 사실 실패와 고통에 대한 깊은 방어였다는 것을. 용이 눈을 감았다. 그때 선거에서 떨어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 미래가 사라지는 경험은 나를 짓누르는 중력보다 더 무서웠어. 민이 술잔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내 지난 삶이 통째로 부정당했다고 느꼈다. 내일이 오든 말든 오늘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서 미치겠더라. 인이 그날 밤 바닷가에서의 일을 자세히 묘사했다. 그날 밤 민이 내가 파도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 그때 용 네가 민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어. 우리는 네 과거를 아는 사람이다. 괜찮다. 그리고 나는 술병을 건네며 우리에게는 아직 미래가 남아있다. 지금은 마시자고 했지.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시제를 빌려주고 있었던 거야. 6. 우정, 네 번째 시제의 건배. 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맑은 산샘물을 길어와 복분자주에 섞었다. 이 물이 해답이다. 민이 말했다. 혼자 마시는 술은 독하지만 섞어 마시면 약이 된다. 그는 잔을 높이 들었다. 복분자주와 맑은 샘물이 섞여 깊은 보랏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의 외톨이야. 이는 과거의 미련이라는 무게에 갇혔고 용은 미래의 강박이라는 짐을 짊어졌고 나는 현재의 찰나에서 방황했지.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인이의 회한은 용이의 책임감을 덜어주고 용이의 불안은 민이의 고독을 덮어줬어. 용의 눈빛이 흔들림을 멈추고 깊은 곳에서 빛나기 시작했다.
내가 추구했던 완벽한 미래는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허상이었군. 내가 지금 이 순간 너희와 함께 나누는 이 불완전한 현재 속에서만 내가 내일로 나아갈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니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그는 마침내 마음속의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해 보였다. 우리가 각자 추구하는 과거, 현재, 미래는 혼자서는 고통스러운 감옥이야. 하지만 타인, 즉 우리의 우정을 통해 서로의 시간을 공유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세 가지 시제를 포용하는 네 번째 시간을 살아. 힘들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작은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서로의 시계에 맞춰 박자를 함께 타는 연대와 공유에 있었던 거다. 새 남자는 깊은 깨달음을 공유하며 물에 희석된 복분자주를 마셨다. 쓴맛은 사라지고 달콤함과 온기만 남았다. 민이 외쳤다. 우리가 놓쳐버린 시간도, 짊어져야 할 시간도, 이 순간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우리의 네 번째 시간 우정의 건배. 건배. 세 개의 잔이 밤하늘 아래서 경쾌하게 부딪혔다. 맑은 소리가 깊은 산자락에 울려 퍼졌다. 그들은 이제 안다. 행복이란 시간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것임을. 삶은 세 가지 시제가 아닌 새 친구의 포옹으로 완성되었다. 끝.